김건희 전문가로서 건희쟤는 애초에 지가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만 하더라도 저를 미친놈 취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아무리 미친년 해도 그렇게 상또라이 상미친년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미친년이었어. 근데 저는 그게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계엄 이후에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통해 가지고 영구 집권을 하는 게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거였다라고 하는. 그럼 그걸 언제부터 꿈꿨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보고보살을 만났을 때부터 아마도 이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김용민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믿고 김용민이 얘기하면 믿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세호는 늘 그렇듯 세상을 너무 앞서가시니까 사람들이 못 따라온 것 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못 따라가서. 네. 예. 자, 김용민 의원이요. 김건희는 대통령이 실제로 되려고 했다. 그게 12.3 내란의 중요한 목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왜 대선 과정에서 7시간 통화가 나왔을 때 김건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게 얘기해서 미래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게 이미 정권을 잡은 거고 그건 윤석열이 잡은 정권이고 이 불완전한 윤석열 정권을 정리하고 내가 직접 정권을 잡으면 그때 가서 싹 쓸어버리겠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만약 12.3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 다음 스텝은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신설, 헌법 개정으로 이건 노상원 수첩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에서 뽑는 체육관 선거를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전두환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5천억 원가량의 돈을 그때 11시에 모여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아직 구태타도 시작을 안 했는데 완성이 안 된 상황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운영할 정치자금을 만드는데 기재부와 이 미친 최상목이는 그 시간대에 계엄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해산시키고 유력 정치 인사들을 잡아놓고 하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얘들 영연백에 담아갖고 수장시키는 것도 부차적인 문제고 이거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김건희를 체육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계엄을 일으키려고는 했었지만 사전에 북한에 이걸 이미 통보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국지전 내지는 무력 도발이 나중에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정보를 이미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 새끼도 내통을 한 놈이더라고. 지금 관련해서 어떤 증거가 나오고 있냐면요. 당시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대북 사업을 하고 있던 중국 사업가들, 교포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전면적인 모든 사업을 12월 이후로 미루자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멀쩡히 사업하다 연말에 왜 미뤄? 뭔 일이 있어? 그랬더니 그때쯤 남조선에 정변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한다라는 얘기가 이미 중국 쪽에서는 돌았었다는 겁니다. 북한발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김정은이 계속 참으니까 특사를 보낸 거야. 너 왜 이렇게 참아? 너 왜 이렇게 참아? 나 너랑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살짝만 이렇게 때려주면 우리가 정변을 일으켜갖고 지금 있는 문제 이렇게 해결해갖고 너한테 많이 좋게 해줄게. 이따위 얘기를 했고 북한은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가운데서 이 남한의 동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걸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씨발, 지가 반국가 세력이네. 적과 내통한, 개쓰레기 새끼였네. 국가를 책임지는 정권 차원에서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야? 와, 씨, 미친 새끼 아니야. 야! 네가 빨갱이였네! 진짜 무슨 빨갱이가 어쩌니 저쩌느니 하지만 반국가 세력이 지였어, 지! 빨갱이랑 손을 잡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민주시민 세력들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기 위한 작업을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진짜 맨날 우리 보고 뭐 니들이 나라를 북한에 넘기려 하네, 나라를 중국에, 씨발 중국어 나라를 북한에 넘기려고 했었구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제 내란과 애환죄를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내란 특검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고요. 이재명 정부한테 지금 계속 여정이가 볼멘소리 하면서 우리 지금 한미훈련도 외부에서 안 하고 내부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최대한 참아주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랄지랄 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랑 내통한 걸 들킨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자기네도 할 말 없지. 예. 그러니까 뭐라고 욕을 못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아, 너 신서받은 거 있으면 한 번만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 나오면 지도 쪽팔린 거죠, 지금. 그래도 니들이 도로까지 폭파시켜가면서 니들이 참은 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있는 거야. 그거는 좀 참작해 주자. 네. 쟤들도 참아줘.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성렬이가 진짜 때리는 줄 알고 바짝 쫄아 있었거든. 근데 성렬이도 이만큼 개기면 뭐라도 그 반격이 한 번 올 줄 알았거든. 최소한 연평도 포격 같은 거라도 한 번 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 안 해주니까 이제는 직접 원점 타격을 하도 아마 그때는 참았을 거예요. 그때도 참고 러시아한테 아까 소련이라 그랬다고 욕을 그렇게 많이 하나? 러시아한테 어떻게든 얘기를 해가지고 러시아보로 지켜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정은이는 바짝 쫄아 있었던 겁니다. 이 또라이가 윤또라이가 뭔 짓을 할지 몰라서. 근데 11월 달에 특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특사로 간 인원도 몽골에서 잡힌 놈은 실무자고 따로 있을 거라는 거지. 최소한 삼성 장군 이상의 군인이거나 전직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이미 북한과 이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교류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단서 제보를 포착하고 특검이 이걸 조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아직까지 안 조지고 있는 게 우리 보고보살인데 보고보살이 요새 미친 척 하나 봐요. 왜? 너 왜 이렇게 계엄을 세게 해갖고 뭐 다 죽이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진술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죽었대요. 근데 그게 빨갱이의 소행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북한을 어떻게든 정벌해야 해야 된다, 징벌해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미친 척을 시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이거는 미친놈이 쓸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체육관 선거까지 최후의 목표가 김건희 대통령이었으니까 체육관 선거까지 기획하고 나가는 과정 중에 현재 민주화된 정치 시스템, 선거 시스템을 갖고는 김건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거를 간접 투표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쿠데타를 기도했다라고 보는 거고 이 쿠데타의 모든 수혜자가 윤석열이 아니에요. 김건희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